그 다음 좌우유주 상통에 따라서 한번 해볼게요. 이 좌우유주 상통은 뭐냐면 하루 24시간을 2시간 단위로 12로 나누어서 그 하나하나의 장부를 배속시킨 거예요. 자축, 인묘, 진사, 오미 12지지를 배속시키기도 하지만 폐, 대, 위, 비 이런 식으로 이어지는 12장부를 배속시키기도 해요. 예를 들면 새벽 1시는 간의 시간대예요. 그런데 오후 1시는 소장의 시간대예요. 그런데 새벽 1시경에 배가 쥐어 짜듯이 아파가지고 어찌할 줄 모르는 부인들이 있어요. 주로 부인들에게 많이 생기기 때문에 부인교통 이런 식으로 말을 하기도 해요. 그런데 부인교통의 소장, 정격 이 처방을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모르면 외워서 써야 돼요. 새벽 1시만 되면 배가 아프다면서 설설 기는 부인들이 있어요. 그런데 왜 소장 정격을 쓰는가? 새벽 1시에 해당하는 족걸음 간과 오후 1시에 해당하는 수태양 소장 사이에 시소가 족걸음 간 쪽으로 기울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소장 정격이라는 처방이 나와요. 하나만 더 예를 들어드릴게요. 새벽 3시를 수태음 폐의 시간이라 그래요. 코가 막히고 막 재채기를 하고 기침을 하다가 잠을 깨는 사람들 있죠. 새벽 3시쯤에. 그러면 이거는 좌우유주로 보면 수태음 폐의 증상이에요. 이 같은 증상을 다른 관점으로 해석할 수도 있어요. 너무나 많아요. 그렇지만 저는 그 복잡한 해석을 다 뒤로 하고 대응 이론의 관점에서 시소 이론의 관점에서 보자는 거예요. 그런데 새벽 3시만 되면 재채기에 코막힘에 병원에 가면 코 알러지라 그러죠. 대개 봄이 오려는 환절기에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려는 환절기에 이런 증상이 많이 생기는데 새벽 3시는 수태음 폐의 시간대라 그랬어요. 오후 3시는 족태양 방광의 시간대예요. 그러면 수태음 폐와 족태양 방광 사이의 시소가 수태음 폐로 기울었다고 보고 족태양 방광경에서 치료하는 거예요. 동시침 처방을 보면 재미있는 게 나와요. 만성 기침 해수에 정근, 정종, 정사 사이사이에 침을 넣는 처방이 나와 있더라고요. 정근, 정종, 정사는 족태양 방광 영역이에요. 15낙혈이라고 15낙혈을 보니까 수태음 폐가 허약하면 소변 빈삭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럴 때 열결을 보여줘라. 처방 원리를 모르면 외워서 쓰다가 잊어버리죠. 소변 문제는 족태양 방광의 문제인데 수태음 폐의 허증으로 보고 열결을 보하라는 처방이 나와요. 반대로 족태양 방광이 허하면 족태양 방광의 낙혈이 비양혈인데 비양혈을
보해라. 이런 처방이 나와요. 코에서 생긴 문제는 코는 수탱폐의 바깥 기관이니까 폐의 문제로 보여지는데 처방은 족탕 방광에 낙혈인 비양을 보여줘라. 이런 처방이 나와요. 처방 구성 원리를 모르면 외워서 쓰다가 잊어버리죠. 이런 처방이 나오면 여러 가지 해석 원리가 있겠지만 그냥 대응 이론 하나만 가지고 들여다봐도 해석이 된다는 거예요. 새벽 3시는 수템 폐의 시간, 오후 3시는 족태양 방광의 시간, 이렇게 말하는 좌우 유주 상통에 근거하면 새벽 3시에 시작하는 기침, 재채기, 코막힘, 콧물 이런 증상을 족태양 방광으로 치료한다는 처방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 시간에는 경락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경락상통 이론 중 좌우 유주 상통에 대해서 저의 관점을 가지고 해석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